반갑습니다. 임태용 강사입니다. 자, 이제 기초분계 제3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수업 목표를 보겠습니다. 오늘의 수업 목표는 이제 기초분계 제3강을 보겠습니다. 자, 앞 시간에서 말씀드렸듯이 자료를 다운받아서 어떻게 직접 손으로 분계를 하면서 강의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4-1 분계를 보겠습니다. 4-1 단기 대여금에 대한 이자 5만원을 현금으로 받다 했습니다. 자, 단기 대여금의 동그라미, 이자의 밑줄, 현금의 동그라미. 자, 대여금이라는 것은 돈 빌려주고 내가 받아야 될 채권이죠. 근데 단기니까 뭐야? 1년 이내 회수 목적으로 빌려준 돈이죠. 이기에 대한 이자를 현금으로 받다 했어요. 그러니까 대여금을 돌려받은 게 아니고 뭘 받았다? 이자를 받은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자에 대해서 본 돈을 뭐라 했다? 이자 수익이라고 했어요. 수익의 발생은 대변. 뭐로 받았다? 현금, 머니로 받았죠. 그러면 현금이라는 자산이 증가되겠네요. 자산의 증가는 차변. 차변에 현금이라는 자산의 증가가 됩니다. 자, 2번을 보게 되면요. 상품 매매 중개수수료 만원을 현금으로 받다 했어요. 중개수수료의 밑줄, 현금의 동그라미. 자, 수수료를 받았어요. 그럼 나는 수수료에 대해 번 돈이 되겠죠. 수수료에 대해서 번 돈을 우리는 수수료 수익이라고 합니다. 수익의 발생은 대변, 대변에 수수료 수익이 발생하고요. 그리고 현금으로 받았어요. 그러면 일단은 현금이란 머니가 들어오죠. 현금이라는 자산의 증가는 차변. 그래서 차변에 현금이란 자산의 증가가 됩니다. 자, 이제 3번 분기를 보겠습니다. 소유 주식에 대하여 배당금 7만원을 현금으로 받다 했습니다. 배당금의 밑줄, 현금의 동그라미. 자, 배당금이란 건 뭐다? 주식에 투자하고 이익을 배분받는 걸 배당금이라고 해요. 그럼 나는 배당금을 받았으니까 돈을 벌었겠죠? 수익의 발생이 됩니다. 배당금에 대해서 번 돈을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배당금 수익이라고 부릅니다. 수익의 발생은 대변. 뭐로 받았다? 현금으로 받다 했어요. 현금은 머니죠. 받았으니 현금이라는 자산의 증가가 되겠죠. 자산의 증가는 어느 변? 차변. 차변에 현금이라는 자산의 증가가 됩니다. 자, 4번 건물 임대료 3만원을 현금으로 받다 했어요. 자, 임대료의 동그라미, 현금의 동그라미. 자, 건물은 일단은 자산이죠. 근데 임대료라는 건 뭐예요? 대여라는 말은 빌려주다 이거예요. 그래서 건물을 대여하고 사용료를 받고, 그러니까 월세를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돈을 벌었겠죠. 그러면 수익의 발생, 임대료라는 수익의 발생은 대변. 뭐로 받았다? 현금으로 받다 했어요. 머니가 들어오네요. 그러면 현금이란 자산의 증가는 어느 변? 차변. 이렇게 되겠죠. 자, 이제 다음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제 5-1 분계를 보겠습니다. 업무용 차량에 주유하고 현금 5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다 했습니다. 주유하고의 밑줄, 현금의 동그라미. 자, 자동차에 기름을 넣었어요. 이거는 뭐죠? 지출이죠. 그런데 뭐다? 소멸성이지 않습니까? 비용이 되겠죠. 비용의 발생은 차변이죠. 자동차와 관련된 비용을 우리는 뭐란다? 차량 유지비라고 하죠. 대표적인 게 주유비겠죠. 이걸 현금으로 지급했어요. 그러면 현금이라는 자산이 빠져나갑니다. 자산의 감소는 대변. 대변에 현금이라는 자산의 감소가 됩니다. 2번을 보게 되면요. 대리점 모집을 위하여 광고용품 제작 비용 30만원을 당좌 수표 발행 지급하다 이랬습니다. 광고용품 제작 비용의 밑줄, 당좌 수표 발행의 밑줄. 자, 광고용품 제작은 우리 회사를 PR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우리는 뭐란다? 광고 선전비라고 합니다. 비용의 발생은 차변. 차변에 광고 선전비가 되고요. 대금은 뭐로 줬다? 당좌 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하다 했습니다. 수표 발행 목적의 예금을 뭐라 했다? 당좌예금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수표 발행 목적의 예금 무슨 예금? 당좌예금이라는 자산이 빠져나가겠죠. 그래서 대변에 당좌예금이라는 자산의 감소가 됩니다. 3번을 보게 되면요. 사무실 인터넷 사용료 34,000원을 보통예금에서 자동이체 인출되다 했습니다. 인터넷 사용료의 밑줄, 보통예금의 동그라미. 자, 인터넷 사용료, 휴대폰 요금, 팩스 요금, 우편 요금을 묶어서 우리는 통신비라고 합니다. 그래서 통신비라는 비용의 발생은 어느 변? 차변이 되고요.
이걸 보통예금에서 지급하다고 했어요. 그럼 보통예금이라는 자산에서 돈이 빠져나가겠죠. 자산의 감소는 대변. 대변에 보통예금이라는 자산의 감소가 됩니다. 이제 4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제 4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사무실 직원들에게 야근 식사대 1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다 했습니다. 야근 식사대의 밑줄, 현금의 동그라미. 자, 우리 직원들 야근 식사대예요. 식사대는 뭐가 되겠다? 복지 차원이죠. 우리 직원들의 밥값을 주는 거는. 그래서 이거는 뭐가 된다? 복리후생비라는 비용이 되겠죠. 비용을 발생한 차변. 차변에 복리후생비라는 비용이 발생이 되고요. 이걸 뭐로 지급했다? 현금으로 지급했어요. 그러면 현금이라는 자산, 머니가 빠져나가죠. 자산의 감소는 대변. 대변에 현금이라는 자산의 감소가 됩니다. 자, 5번을 보게 되면요. 명절을 맞이하여 매출처용 선물 50만원과 종업원 선물 100만원을 마트에서 현금으로 구매하다 했습니다. 매출처용 선물의 밑줄, 종업원 선물의 밑줄, 현금의 동그라미. 자, 매출처용 선물은 뭡니까? 이건 접대행위죠. 이걸 우리는 뭐란다? 기업 업무 추진비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비용을 발생한 차변. 차변에 접대비죠. 이게 2024년부터 계정 이름이 변경이 되었어요. 접대비가 뭐로 바뀌었다? 기업 업무 추진비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종업원 선물은 우리 명절 때 선물 나눠준 거는 복지 차원이겠죠. 그걸 우리는 복리후생비라는 비용의 발생은 차변이 되겠죠. 이걸 모두 다 뭐로 지급했다? 현금으로 구매하다고 했어요. 그럼 현금, 머니가 빠져나가겠네요. 자산의 감소는 대변. 대변에 현금이라는 자산의 감소가 됩니다. 자, 이제 6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제 6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회사가 보유한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세 20만원을 현금으로 납부하되 있어요. 자동차세 밑줄, 현금의 동그라미. 자, 잠깐 보고 갈 게 있어요. 우리 세금과 공가라는 게 있어요. 우리는 세금은 비용이겠죠. 그 대표적인 게 뭐다? 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 그 다음에 협회비, 조합비. 그 다음에 협회비나 조합비는 세금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과금이라 불러요. 그 다음에 벌금, 가태료, 범칙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역시 벌금이나 가태료는 뭐예요? 우리 주정차 위반이라든지 뭐 속도 위반을 하게 되면 스티커가 날라오지 않습니까? 이 가태료 이런 것들 범칙금들은 세금은 아니잖아요. 이런 걸 공과금이라 불러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비용들을 뭐라고 부른다? 세금과 공가로 처리합니다. 그래서 자동차세는 뭐가 되겠다? 비용이 되겠죠. 이걸 세금과 공가라는 비용의 발생은 차변이 되고요. 이걸 현금으로 납부했어요. 그러면 현금이라는 자산이 빠져나가죠. 자산의 감소는 대변. 대변에 현금이라는 자산의 감소가 되고요. 자, 이제 7번을 보겠습니다. 수재민을 돕기 위하여 100만원 현금으로 지역신문사에 지급받아 있어요. 수재민 돕기의 밑줄, 현금의 동그라미. 자, 수재민 돕는 거는 뭐죠? 이거는 기부행위가 되겠죠. 그래서 차변에 기부금이라는 비용의 발생이 되고요. 이걸 뭐로 했다? 현금으로 지급했어요. 그럼 현금이라는 머니가 빠져나가겠죠. 자산의 감소는 대변. 대변에 현금이라는 자산의 감소가 됩니다. 자, 이제 8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제 8번을 보겠습니다. 사무실 전기요금 8만원을 월말에 지급하기로 하다 전기요금의 밑줄, 월말에 지급하기로 하다 밑줄. 자, 여기서 하기 전에 잠깐 보고 갈 게 있습니다. 자, 우리는 기반이 일단은 제조기업일 경우가 있고 제조기업이 아닐 수가 있겠죠. 근데 제조기업의 경우는 좀 틀려요, 개정 과목이. 자, 제조기업은 제조부에 쓴 거는 전기요금을 전력비라고 하고요. 수도나 가스요금을 납부하게 되면 가스수도라는 개정을 씁니다. 제조기업에서는 제조부에 쓴 거는. 하지만 사무실에 쓴 거 있지 않습니까? 영업부. 이거는 전기, 수도, 가스요금을 묶어서 수도 강열비라고 해요. 그러면 여기서는 사무실 전기요금이잖아요. 그러니까 제조부서가 아니잖아요. 공장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거는 통합해서 뭐라고 부른다? 수도 강열비라는 비용이 됩니다. 그리고 대금은 월말에 주기로 했으니까 나는 미래에 갚아야 될 채무가 발생하는 거죠. 부채의 증가. 이거는 판매 목적이 아니라 돈을 주지 않았다 모성금 미 지급금이라는 부채의 증가가 되겠습니다. 9번을 보게 되면요. 업무용 핸드폰 통화요금 5만원을 신한은 현금으로 납부해 통화요금의 밑줄.
현금의 동그라미. 자, 이거는 뭐가 됐어요? 인터넷 요금, 휴대폰 요금, 그 다음에 팩스 요금, 그 다음 우편 요금. 이걸 우리는 통신비라고 했죠. 그래서 차변에 통신비라는 비용의 발생이 되고요. 그리고 대금은 뭐로 지급했다? 현금으로 지급했어요. 그럼 현금이라는 자산이 빠져나가겠죠. 자산의 감소는 대변, 대변의 현금이라는 자산의 감소가 됩니다. 자, 저기 100만 원이고 5만 원이죠. 이 금액이 잘못됐네요. 이 금액은 좀 수정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5만 원입니다.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제 10번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10번 문제를 보면요. 적십자 회비 5만 원을 현금으로 납부하다 있습니다. 적십자 회비의 밑줄, 현금의 동그라미. 여러분, 적십자 회비는 기부행위로 봅니다. 우리 회계에서는. 그래서 적십자 회비는 뭐로 보겠다? 기부행위로 봐서 기부금이라는 비용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걸 뭐로 납부했다? 현금으로 납부했어요. 그럼 현금이라는 뭐니? 자산이 빠져나가겠죠. 자산의 감소는 대변. 자, 11번을 보면요.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매출처 직원과 식사대금 10만원을 국민신용카드로 결제하다 했습니다. 자, 매출처 직원과 식사대금의 밑줄, 국민신용카드의 밑줄. 자, 거래처 직원과 밥을 먹었어요. 그리고 내가 결제를 했죠. 이거는 무슨 행위다? 접대비죠. 이걸 우리는 뭐란다? 기업 업무 추진비라고 했죠. 차변에 기업 업무 추진비는 비용의 발생이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 카드를 끊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다음 달에 카드 대금이 나오면 결제하는 거죠. 그래서 카드를 끊는 순간은 예상이 되겠죠. 그래서 돈을 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나는 미래에 갚아야 될 채무가 발생합니다. 부채 증가한 대변. 이거는 판매 목적이 아니니까 무슨 금? 미지급금이라는 부채 증가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2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12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12번을 보게 되면요. 성실상사로부터 복사지와 토너를 소모품 6만 5천원을 구입하고 대금은 전액 예상으로 하다. 그리고 비용처리법이라고 했어요. 일단은 복사용지와 토너의 밑줄, 소모품의 동그라미, 그리고 대금은 전액 예상으로 하다 했어요. 예상으로 하다 밑줄. 그리고 잠깐만 여기서 볼 게 있어요. 자, 일단 소모품 회계 처리는 좀 나눠집니다. 소모품이라는 게 뭐예요? 1년 이내 소멸하는 소액의 금액을 소모품이라고 해요. 근데 소모품 회계처리 두 가지로 나눠져요. 뭐가 있다? 먼저 자산처리법이라는 게 있고 비용처리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자산처리법은 뭐다? 첫 구입했을 때 이거는 아직 사용을 안 했겠죠. 그래서 뭐다? 재화의 취득, 자산의 증가로 봅니다. 자산처리법은. 그래서 소모품이라는 자산의 증가로 잡고요. 비용처리법은 뭐다? 소모품이라는 건 1년 안에 소멸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는 순간 어떻게 된다? 다 써버렸다고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차변에 소모품 B라는 비용으로 처리한 걸 비용처리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소모품 회계 처리는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자산처리법이 있고 비용처리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뭐예요? 소모품 B로 처리하는 거죠. 비용처리법이요. 사자말자 뭐다? 다 이 소모품이 소멸됐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소모품 B로 처리하고요. 그리고 대금은 예상으로 했으니까 나는 돈을 주지 않으면 미래에 갚아야 될 부채가 증가하겠죠. 근데 이거는 판매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대변에 미지급금이라는 부채의 증가가 됩니다. 여기도 금액이 잘못됐네요. 6만 5천원이 되겠죠. 요거는 좀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금액이 잘못됐어요. 회계 처리를 맞는데 6만 5천원, 6만 5천원이 돼야 되겠죠. 자, 그 다음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제 6-1로 가겠습니다. 영업용 책상의자 5만원을 구입하고 대금은 현금으로 지급하다 했습니다. 책상의자의 밑줄, 현금의 동그라미. 자, 업무용 책상의자를 우리는 뭐라고 했다? 비품이라고 했어요. 비품이라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책상, 의자, 컴퓨터, 에어컨, 냉장고, 소파, 프린터기 이런 걸 비품이라고 규정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비품이라는 자산의 취득이 되겠죠. 자산의 증가는 차변, 차변의 비품이라는 자산의 증가가 되고요.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했어요. 그러면 현금이라는 자산은 빠져나가겠네요. 자산의 감소는 어느 변? 대변. 대변에 현금이라는 자산의 감소가 됩니다. 자, 2번을 보게 되면요. 인천상해에서 현금 20만원을 차입하다. 상한일은 3개월 이내로 했어요. 일단 현금의 동그라미, 차입하다 밑줄. 자, 일단 차입이란 뜻이 뭐죠?
빌려오다는 거죠. 그럼 빌려주는 걸 뭐래요? 대여하다고 했죠. 이번엔 차에 빌려왔어요. 그럼 일단은 현금이라는 자산이 들어오겠네요. 자산의 증가는 차변, 차변의 현금이라는 자산의 증가가 되고요. 그럼 돈을 빌렸으면 나는 어떻게 돼요? 미래에 갚아야 될 부채가 발생하겠죠. 그걸 우리는 차입금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걸 1년 안에 갚을 거야. 그래서 무슨 차입금? 단기 차입금이라는 미래에 갚아야 될 부채의 증가가 일어나겠죠. 그 다음에 3번 실무태가의 원재를 매입하고 대금은 당좌 수표 발행 지급하다 했습니다. 원재료의 동그라미 당좌 수표 발행하다 밑줄. 자, 원재료는 뭐예요? 판매가 목적이죠. 원자재를 샀죠. 그러면 자산이 취득이 되겠죠. 자산의 증가는 차변. 그리고 대금은 당좌 수표를 줬어요. 수표 발행 목적인에게 뭐라고 했죠? 당좌예금이라 했죠. 그럼 수표를 발행했으니까 어디서? 수표 발행 목적인에게 당좌예금이라는 자산이 감소하겠죠. 대변이 되겠죠.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제 7-1을 보겠습니다. 7-1. 상일 상사에서 원재료 20만을 매입하고 반액은 현금으로 지급하고 잔액은 예상으로 해야 됐습니다. 원재료의 동그라미, 반액은 현금으로 지급하다 했어요. 현금의 동그라미. 그리고 잔액은 예상으로 하다 했습니다. 예상으로 하다 밑줄. 자, 원재료는 뭐예요? 판매가 목적인 자산이죠. 원자재죠. 자산이 취득이 되니까 자산의 증가는 차변, 차변의 원재료란 자산의 증가가 되고요. 그리고 반액은 현금으로 지급했어요. 그러면 현금이란 머니가 빠져나가네요. 자산의 감소는 대변. 대변의 현금이라는 자산이 감소하고요. 그리고 나머지 잔액은 뭐 했어요? 예상으로 샀잖아요. 판매가 목적인 물건을 사고 돈을 주지 않았어요.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한다? 예상 매입금이라는 부채의 증가가 되겠죠. 2번을 보게 되면요. 이달분 집세 10만원을 현금으로 받다 했습니다. 집세의 밑줄, 현금의 동그라미. 자, 집세를 받았다는 말은 집을 뭐하고? 대여하고 사용료를 받았겠죠. 그럼 난 돈을 벌었겠네요. 그걸 우리는 뭐란다? 임대료라고 하죠. 수익의 발생은 대변. 대변 임대료라는 집을 대여하고 사용료를 받았다. 임대료라는 수익의 발생이 되고요. 현금으로 받았어요. 그럼 현금은 머니가 들어오겠네요. 자산의 증가는 차변. 차변의 현금이라는 자산의 증가가 됩니다. 3번 이달분 급여 6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다 했습니다. 급여의 동그라미, 현금의 동그라미. 자, 급여라는 건 뭐죠? 직원 월급을 말하죠. 그래서 급여라는 비용의 발생이 되겠죠. 비용의 발생은 차변, 차변에 급여라는 비용의 발생이 되고요. 이걸 현금으로 지급했어요. 그러면 현금이라는 머니가 빠져나가겠죠. 자산의 감소는 어느 변? 대변. 대변에 현금이라는 자산의 감소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강좌는 여기까지 보고요. 다음 수업 목표를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분계를 연습하고 있어요. 분계는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내게 되는 거예요. 안 하면 어떻게 된다? 또 잃어버리겠죠. 그래서 분계는 확실하게 내가 이해할 때까지 반복해서 연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수업은 기초분계 연습 제4강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듣는다고 수고하셨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